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비표님. 네, 오늘은 미국 경기 전망. 예,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인데 우리는 네, 맞습니다. 네, 미국 경기 전망을 하고 있네요. 네. 자, 그럼 일단 미국 경기 전망에 대해서 위, 아래. 그냥 위, 결론 아래. 아래입니다, 아래. 아래. 예, 네, 지금 알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폭망 쪽에 겁니다. 폭망. 10년 만에 오는 대불황 쪽에 걸겠습니다. 아,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괴리율이, 아무리 그래. 괴리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지금. 그렇지 너무 자신 있게 폭망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락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너무 폭망으로 자신 있게 자신 차서 얘기하니까 예, 그 봄날의 곰이 겨울잠에서 깬 건가요?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 행복해요. 이게,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다 틀리면 어때? 이런 이제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배우길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네, 조심스럽게 하고 뭐 틀리는 거 앞뒤 맞춰봐야지 했는데 맞춰보고 또 맞춰봐도 네, 이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이어야 되는데 이걸 뒤집으려고 했으면 올해 초에 뒤집었어야 됐거든요. 네. 그때도 못 뒤집는다 봤고 주가 올라가는 건 뭔데? 라고 하면은 시장에 버블이 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버블이라고 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고용 관점에서 볼 거거든요. 저번 네.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사이에 매우 중요한 지표가 하나 나왔고요. 이거에 대해서 다른 자료들도 공개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공시 자료 나온 거 보시면서 같이 그 추세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네.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하튼간에 폭망을 얘기하시고 행복하다고 얘기하니까 약간 좀 언밸런스하네요. 분석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재밌고 그러니까 그건 시세 아는데 만나는 게 재밌어요. 폭망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 그 맥락상 이게 느낌이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폭망, 그러니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리 깊으면 산도 높다. 아니, 네. 산이 높으면 고리 깊다인가요? 근데 그 말이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고리 깊은데 고리 깊으면 다시 산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조금 제 있다가 또 말은 상승이 크죠. 이런 분석을 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가 아니라 맥락상 폭망합니다 안 해놓고서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게 맥락상 알았습니다. 저는 폭망해서 행복해요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제가 행복한 이유는 이렇게 막 이렇게 조사 연구를 하거든요. 하면은 이게 발생하는 걸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보통 네. 과거 데이터 갖고 이제 그 관계나 이런 걸 다 이제 맞춰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몇 년에 한 번, 몇십 년에 한 번 발생하는 건데 그렇게 막 그 괴리를 막 높아지고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이것저것 다 봐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괴리율이구나. 이거 네. 10년에 한 번, 아니면 뭐 몇십 년에 한 번 나타날 만한 그 정도 모습이 나오니까 네. 책에서만 보던 건데 아. 진짜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게 분석가? 제가 분석가란 분석가죠. 사설 분석가라고 봐야 되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말로만 듣고 뭐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래야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봐야 되는데 네. 보는 겁니다. 보는 입장에서 네. 너무 기쁜 겁니다. 경험을 해보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리고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왜 좋으냐면요. 상승이 있거든요. 이 뒤에 네. 대상승이 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폭망에 떨어져서 좋은 건 아닙니다. 저희 밴드 분들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공매도 하라고 말씀 안 드리거든요. 그건 되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인버스 하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반드시 골짜기 뒤에는 산이 높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어둠 뒤에 있는 새벽을 기다리는 거지 네. 그 어둠을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순환 논자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곰님은 동트기 전이니 우리는 그거를 행복한 거죠. 동트기 하자, 전에가 이거. 춥지만 좀 있으면 동트면 네. 따뜻할 거니까. 동트기 전이 제일 깜깜하다고 하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그러세요. 그럼 그 뭐 어둠 속에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러시거든요. 어둠 속에 안 들어가려고 발악한 나라가 있습니다. 끝까지 발악한 나라가 있습니다. 네. 일본입니다. 일본. 예, 좀비 국가가 됐죠. 모두 다 안 죽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네. 안 죽고 살아서 움직이긴 하는데 살지도 않은 죽지 않은 그런 모습, 좀비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수십 년간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미국은 이제 그 전에 한번 처단을 한번 했었죠. 처단? 청산주의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죽을 건 죽고 살 건 살자라고 산에 살자고 살렸고 이번 다시 또 이제 그런 비슷한 것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용 관점에서 한번 짧게 한번 얘기 드려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하나 더 말씀드려보죠. 뭐? 저희가 미국 자료를 보는 이유는요. 한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입니다. 네. 저희가 아무리 잘해도 대규모 국가들이 이제 발생시키는 거대한 흐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네. 한국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지금 반토막 나 있는 것도 있고 4분의 1 토막 나 있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앞에 벌써 보여드렸던 세계 경기에 그대로 물려 있거든요. 네. 아까 앞에라는 건 이 앞에 반도체 관련 이야기 할 때 글로벌 제조업 구매 관련 지수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네. 거기 물려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잘해봐야 그 제조업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니까 어떤 이제 투자 전문가분께서 그러세요. 야, 나는 그동안 벌었어 이러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전문가시죠. 전문가라 보시는 거고 네. 예, 일반 평균적인 사람은 뭘까요? 경기 정점에서 지금 내려오면서 피눈물 흘리셨을 겁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이클에 대한 좀 이해가 있으면 좋은데 보통 사이클은 대단히 열심히 무시하십니다. 네. 좀 배우고 가면 좋은데 배우고 싶지 않아요. 네.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얘기한 용어 중에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맞습니다. 소규모 개방 말씀을 경제입니다. 하셨는데 예, 그러면 대규모 개방 경제는 어떤 나라인가요? 미국입니다. 아, 미국인가요? 네. 대규모 폐쇄 경제도 있습니다. 아, 네. 중국입니다. 네, 그건 중국이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은 뭔가요? 일본은 대규모 이상한 경제인가요? 좀비 경제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걔네는 뭐 그냥 이상한 나라라서. 네, 근데 네. 걔들도 이제 대규모 경제라서요. 근데 그 수입 의존도, 그러니까 수출입 의존도가 크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내수가 거대하기 때문에 충격을 좀 덜 받거든요. 근데 네. 한국은 충격은 충격대로 받고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는 거다 네. 주가가 확 움직이고 경기가 그냥 네. 휩쓸립니다. 근데 이거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서구권 빼놓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한국, 일본, 대만 빼놓고 없거든요. 네. 대만도 소규모 개방 경제고 우리도 소규모 개방 경제니까 네. 좀 힘들긴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성공한 경제 시스템이라고 보는 것이 네. 맞겠습니다. 대만도 뭐 그렇게 최근 10년 동안 월급은 거의 안 올랐다고 하던데. 중국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 빨려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아, 저희는 네. 그래도 빨려 들어가진 않고 그래도 지금 잘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이야기 한번 진행해 네. 보겠습니다. 도표 한 두 개인데 하나가 중심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실 건요. 미국 주가 지수하고 잡 오프닝입니다. 잡 오프닝이 뭔데? 구인 지수라고 보십니다. 구인. 사람 뽑는 거죠. 보시면 이제 빨간색은 월셔 5천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나오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주가 지수입니다.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미국 보면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다시 또 올라가고 쭉쭉쭉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네. 예. S&P 500은 아니었는데 S&P 500이 길지가 않아요. 이거 이제 잡 오프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탈 논팜이라고 나오는데 왜냐면 농업 쪽을 빼고 네. 전체 산업에 구인 사람 얼마나 뽑아요 이걸 보여줍니다. 네. 사람 뽑으면 공고라고 그냥 공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뽑으려고 공고를 냈어요. 이거 숫자를 모았다고 하시면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옛날 거나 보죠. 여기 요 까만 건 뭐냐면요. IPO 볼 때예요. 이때 서프라임 때죠.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사람을 안 뽑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IPO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사람 열심히 뽑겠죠. 네. 그리고 나서 정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네. 뭐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때가 뭐 있습니까? 서프라임이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다시 또 반등이 올라옵니다. 이때가 경기가 좋았었겠죠. 끝나놨으니까. 네. 그래서 다시 또 빨아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때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고요. 다시 또 이게 또 경기가 좋았다가 다시 또 꺼집니다. 이때는 이제 2016년, 15년 사이에 중국이 이제 자빠지려고 말랑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쭉 경기가 좋았었죠. 그리고 다시 또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옛날에 이 정도가 됐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전에는 뭔가 반응이 왔습니다. 어떤 반응이 왔냐면요. 이전에 이미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좀 전년 동월비가 아니어서 그러는데 네. 이때 올라갔었죠. 상관없이. 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버블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긴 뭡니까? 떨어지면 약간 반응이 조금씩 옵니다. 네. 반응이 근데 거기는 반응은 안 온 것 같은데.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네. 요 부분에 여기 가지 않았는데 요 전에 이미 여기 움직일 때 여기서 반응이 있었다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가 있으면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이제 네. 미국 신용강등 정도가 있었고 여기 되면 다시 또 돈 풀고 해가지고 올라갔다 네. 정도로 봐주면 되겠어요. 이거 끝나고 나서 QE가 시작이 됩니다. 이쯤에서 네. QE가 되고 이쯤 되면 중국 애들이 미친 척하고 돈을 풀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QE라고 하면 이 방송을 듣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양적 완화가 있는데, 있었습니다. 양적 완화. 미국 연준이 돈을 찍어서 미국 국채를 사주면서 경기를 이제 살려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네. 미국 연준이면 미국 중앙은행이 돈 찍어가지고 세계 경제 살리냐? 아니죠. 미국 경기 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덕분에 저희 주가도 살아나고 세계 경제도 살아나고 미국이 워낙 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망의 지금이 옵니다. 짜잔 여기인데 먼저 떨어진 거 아니야? 아닙니다.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요게 이제 잡 오프닝 아니겠습니까? 짭 오프닝? 짭 오프닝이 되죠. 구인을 하는데 저 구인이 더 이상 안 돼요. 왜 구인이 안 될까요? 뽑을 사람이 없어요. 실업률이 거의 없거든요. 3.5%, 뭐 3.5%였고 대략 한 미국이 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대략 한 50년 사이에 가장 낮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게 요걸 뭐가 따라오냐면요. 논팜 뭐더라?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비농업 고용 지수라는 게 요걸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비농업 고용주소 지금 자료 같이 공유를 못 해드리는데요. 그게 이거랑 같이 움직입니다. 거의 아, 3개월을 네, 네. 후행해서 무슨 얘기냐면요. 얘들이 마이너스로 섰기 때문에 네. 그 비농업 고용이 앞으로 3개월에 걸쳐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네. 지금도 올해 이번 달 1월에도 주가가 폭등하는데 그게 되게 큰 영향을 줬거든요. 저 이번 달에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2000년 이후를 보게 되면 두 개 같이 갑니다. 왜냐면 구인을 하는데 구인을 하니까 사람 뽑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 그렇겠죠. 네. 이거는 이제 공고를 낸 거고 그건 사람 뽑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꼭 뽑는 숫자가 적어지면은 경기가 이제 끝났구나라고 보는 건데요. 네. 아직까지는 그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아직까지는 계속 뽑고 예, 있다. 아직까지는 이제 구인했던 것만큼 이제 뽑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구인이 이제 마이너스로 섰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게 되면은 경기 후행이 있습니다. 네. 네, 고용은.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이제는 경기 선행지수 아니야? 이게 떨어졌으니까 경기가 뒤에 빠지겠지. 이런 네. 말까지 나와요. 왜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얘기 이제 다른 분한테 말씀드리니까 거품이 끼니까 이제는 온갖 헛소리가 다 나오는군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고용은 분명히 경기 후행지수입니다. 네. 처음에 사장님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장사가 덜 되면은 기계를 갖다가 덜 들여놓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제 네. 픽스드 인베스트먼트 또는 이기프먼트 뭐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장비 구매 아니 장비 투자를 갖다 줄이고 그건 이미 마이너스가 들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고용은 뒤에 가서 줄이게 됩니다. 왜냐면 사람을 자르려면은 좀 약간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법적인 것도 있겠고 네. 문제 줄 것도 그렇죠. 많고. 네. 그러니까 투자 문제 먼저 줄여보고 사람은 이제 최후에 늘렸기 때문에 네. 사람 함부로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마도 다음 달, 다다음 달, 네. 아니면 이제 3개월 안쪽에 고용도 줄어들 것이고 네. 그에 따라서 아마 시장이 이거에 반응하지 않겠느냐. 반응 안 하면 어쩔 건데 안 할 수도 있겠죠. 뭐 꼭 이때 이것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기 막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반응 안 합니다. 주가가 여기 왜 반응 안 하죠? 거품이었거든요. 아, 네. 예,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안 쓰고 주가가 뿜뿜 갈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요쯤에서 반응했는데 이제 반응을 안 하고 이제 갈 수가 있겠죠. 여기서 반응한 거 아니야? 반응 안 했다고 봅니다. 저희가 요 방송이 끝이 아니고 요 방송 앞에도 또 하나 방송이 있었죠. 네. 저희가 방송 2개가 있었는데 그리고 전전 방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다라는 전 방송 좀 약하게 좀 부드럽게 했던 게 있고 요전 방송 때는 안 좋을 것 같은데 였고 이번 방송은 네. 리세션을 피할 수 없다. 네. 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저희 보는 이런 지표 숫자들을 보면 전부 다 굳이 얘기하면 입을 벌리는 형국이네요. 대부분. 괴리율이 예, 맞습니다. 괴리율이 높다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 다이버전스라고 뭐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네. 입을 벌리는 것처럼 원래 좀 붙여서 이게 전년용업을 뽑았고 잘못 뽑았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이게 요 다음 지표 때문에 그런데요. 네. 다음 거 맞춰보려고 하는데 다음 거 붙이지도 못하면서 여기 좀 사상 최저치 넘어갔던 거 하나 좀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 네. 거 좀 봐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음 거 보시면서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죠. 다음 거는요. 네. 앞에 보았던 저 이제 그 글로벌 제조업 구매 관련 지수 중에 미국 거를 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네. 앞에 이제 앞에 회를 보시게 되면 JP 모건에서 나온 이제 글로벌 제조업이었고요. 이번에 네. 이제 미국 내부의 제조업 구매 관련 지수입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여기도 내려와서 저점을 찍은 것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튀는 걸로 나오는데 저는 이거 튀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네. 중국 애들이 수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고 쌓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 나갔고 거기에 걸린 것들하고 꽤나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수출 주문도 늘어났고 했는데 그게 그쪽의 영향이지 않겠냐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지수가 움직일 때 따라서 옛날에 그 전에는 미국 주가가 반응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잠깐 전에 보신 것처럼 역시 또 이것도 입을 벌립니다. 주가는 최고점으로 가고 지우 다시 가죠. 내려가라. 주가는 최고점으로 가고 얘는 내려왔습니다.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사상 최고점에 가 있으므로 너무나도 이제 입을 많이 벌렸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어땠는데 그 전에 거의 붙어 다녔습니다. 네. 이거가 안 맞으시고 또 다시 또 보시는 아마도 저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자료를 구하실 거니까 네. 한번 불러드리죠. ISM 매니팩처링 PMI YOY 자료하고요. S&P 500 YOY 자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2000년부터 2009년 1월까지 어때요? 동행합니다. 그 네. 수가 어떻습니까? 다이버전스 왕창 나죠. 그래갖고 주가는 왕창 날아가고 뭐 지금 그린 것처럼 날아가고 ISM PMI 어떻습니까? 땅속으로 파고듭니다.
네. 분석가들 뭐라고 하셨죠? 분석가들 ISM, PMI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 노래 불렀죠. 이제 50 밑으로 빠졌는데 지금도 50 밑에 있습니다. 주가는 어디 있습니까? 사상 최고가입니다. 근데 이제 저거를 보니까 예.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예. 하나는 2010년대 들어서 어쨌든 저 서프라임 이후 가장 많이 떨어진 상태인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신에 최근 거를 보면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최근 몇 개월만 놓고 본다고 하면 저게 네. 중국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이진 PMI가 같이 올라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데이터라는 건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그걸 해석하는 게 중요한 그렇죠. 건데 그거에 있어 봄날의 곰님은 지금 저게 반등을 했다라고 사람들은 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봄날의 곰님은 그게 아니라 착시다 그거는 중국 효과로 인한 저는 효과라고 그렇게 보고 바라본다는 있습니다. 거죠. 그래서 자, 저게 잠깐 꿈틀하는 거지 실제로는 더 떨어질 것이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확실하게 밀어내려면은 아마 뭔가 그 촉진자가 나타날 겁니다. 네. 촉진자라고 하면 이제 보통 뭐가 뻥 터지는 거죠. 네. IPO 볼 때는 주가가 폭락을 하는 것이었고 네. 서프라임 때는 리만 터지는 거였는데 오늘이 11월 7일이니까요. 11월 6일 날은 이상한 루머가 돌았죠. 뭐 이 루머는 11월 6일이면 어제네요. 어제 왔습니다. 네. 어제 저녁 6시쯤 해갖고 갑자기 다라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본 건 아닐 거고요 아마. 네. 뭐 도이체방크라고 도이치방크. 독일에 있는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도이치방크 얘기하면서 위태하다 그런 얘기 맞습니다. 그래갖고 했었잖아요. 예, 네. 어제 이제 헛소문이라고 이제 판명이 났는데 네. 도이체방크가 부도 신청을 했다. 네. 라는 얘기가 소문이 돌았었는데 그렇게 큰 은행이 그런 헛소문이 돌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갖고 제가 세 군데서 이제 확인해달라고 와가지고 이제 자료 좀 투자보고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네네. 어쨌든 뭐 그 정도가 망했다라고 하면은 일반 뉴스에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정도 리만이 터진거나 뭐 네. 막 진배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네, 아마. 네. 근데 뭐 그때처럼 뭐 CDO나 이런 게 없으니까 뭐 크게 뭐 사고가 터지겠냐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건 맞습니다. 네. CDO는 근데 그렇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도이체방크는 도이체방크 하나가 아니고 도이체방크가 뒤를 봐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중국의 뒤를 봐주고 있습니다. 검은색이야? 그렇죠. 도이체방크 손을 이제 도와주는 애들이 있죠. 네. 도이체방크가 저 중국 쪽에 한때 뭐 저도 이제 이거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네. 쪽에 달러 공급원이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왜냐면 세계적으로 중요한 은행인데 네. 세계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의 돈을 빌려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중요한 은행이 뭐 영국계 아니면 미국계죠. 그 다음에는 다른 유럽계 은행들 중요하지. 그러니까 네. HSBC 또는 도이체방크. 근데 HSBC는 영국계입니다. 네, 그렇죠. 그럼 조금 더 믿을 만한 거는 영국 아니고 미국 아닌 거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영국과 거의 미국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네. 그러면 세계 강국은 프랑스 아니면 독일인데 그중에 독일이 좀 많이 친합니다. 독일이 음. 친하고 도이체방크를 옛날에 중국 회사가 인수를 했었어요. 대주주였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도이체방크가 중국의 달러 공급원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한때 이제 세계 6위의 대형 은행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대1로에 대해서 자금 공급원 또는 CDS 도 팔았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료 봤던 건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이제는 옛날 얘기. 어쨌든 그러면 저거에 의하면은 지금 저 잠깐 상승하는 게 중국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중국 때문에 그런 거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이 미리 그렇게 그 무역 제재를 대비해서 왕창 사들였기 때문에 선제적인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착시 현상이 현재 나타난 거지. 그 이미 사들인 거가 다 끝났기 때문에 경기 이제는 반등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하기는 힘들다. 이제 내년 그런 관점이신 전반기에는 거죠. 그렇죠. 네. 내년 전반기에는 뭐 다 물량 떨어냈으니까 아마 지금보다는 더 악화되지 않겠냐. 네. 앞에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구인구직 지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떨어지면은 대부분 이제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 지수가 좀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공식 자료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없어갖고 제가 구한 거는 그래갖고 요때인데 그럼 이때는 뭐가 있었는가? 다시 생각해 보죠. IT 버블, 서프라임, 유럽 재정 위기, 중국 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을까? 거시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항상 나오는 얘기 뭐냐면요. 네. 야, 거시가 안 맞아. 그걸로 돈을 벌겠어. 니네는 되게 우울한 놈들이야. 우울한 놈들은 명예를 얻겠지만 뭐 그러죠. 포지티브한 사람들은 돈을 벌어 이런 말씀하시는데 네. 뭐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조용히 넘어가고 있어요. 다 막아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거시가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터질 것 같으니까 열심히 막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미국 연준이 3번 금리를 내렸고 한국도 계속 금리를 내리고 있고 유동성 공급하고 레포 시장에다 돈을 갖다가 수백 조씩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네. 라고 하신다면 용기를 가지고 질러봅니다. 내년에 리세션 옵니다. 내년 전반기에 리세션 온다에다 걸어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성공하면 이게 리세션이 발생한다면은 성공 방송을 하겠고 성공 방송 아니죠 대응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대응 방송 대응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왜
그때가 되면 잘 사야 되니까 네. 열심히 사야 될 것입니다. 방송을 하겠고 실패하면 조용히 넘어갈까요? 아니면 사과 방송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 또는 우리가 예. 이번에 공매도 방송과 예. 함께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주식에 하고 있으신 분들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아니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각자 어차피 이걸 듣는다 해도 자기 갈 때 아니 같이 그러니까 가기 때문에 그런데 예. 어쨌든 이 방송을 들으면 굳이 얘기하면 의식화가 되는 거잖아요. 계속 듣다 의식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예. 가만 나는 그래도 가치 투자자기 때문에 어차피 해당 기업이 난 좋아서 샀는데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면 일단은 아무리 그 기업이 좋아도 일단은 팔고서 한 몇 개월 지켜보고 그때가 다시 들어가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네. 그런 혹시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곰님의 의견에서는 일단 팔고 보자. 노 포지션입니다. 제가 아니 아까랑 좀 약간 뉘앙스가 노 다른데. 포지션은 갖고 있는 게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팔아라. 팔아라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노 포지션을 저는 추구합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알아서. 나는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노코멘트가 맞겠죠. 정확한 아. 표현은 그렇게 치면. 조금 더 한 달에 나가겠습니다. 저 내년 6월쯤에 모아서 이렇게 막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예. 것처럼 그건 내년 6월이고 당장 지금 주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이걸 계속 고를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여기서 일단은 그러니까 팔고서 좀 지켜봤다가 얘기하신 것처럼 내년 뭐 상반기나 한 중반기쯤에 들어가는 게 맞나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은. 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제 의견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죠. 다시 앞으로 가서 저희 앞으로 왜 가? 앞으로 가서 이제 같이 좀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 예. 근거는 이제 필요 없을 것 필요 같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충분히 많은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곰님의 의견은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만은 이제 사실은 곰님이 한 얘기를 치면 아직 주식에 들어가지 않고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다려라잖아요, 사실은. 시그널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가치 투자나 이렇다고 하면 어쨌든 전체적인 거시 경제보다는 개별 기업의 이익과 실적을 근거로 해서 이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작긴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칠 땐. 근데 이제 물론 다만 전체 시장이 망가질 땐 그런 개별 기업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같이 망가지는 건 솔직히 사실이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곰님의 의견은 일단 지금은 저는 계속 고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좀 기회를 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견 아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역시 돌려서 말을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갑자기 자신 있게 막 아까 폭망을 얘기하시던 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보시죠. 몇 번의 하락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때가 있었겠고요. 뭐 당연하죠. 서프라임 때니까. 네. 2012년 경정인데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이제 안 나오는데 2016년 지금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끝난 것처럼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오늘 차이신을 보았지만 네. 안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이제 그 차이신 지수가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불경기가 경기 수축이 끝났다는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지금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건 결국 불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올랐다. 그 얘기를 한다는 이제 거죠.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앞에서 쭉 해갖고 전체 이번 주가 보게 되면은 네. 차이신 지수가 가짜 아니면 뭔가 다른 효과가 나타난 것이고 이것은 조만간에 아마 장기 평균에 도달할 것이다. 한마디로 뭐 전문 용어로 지금 마사지가 들어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처음에 마사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선제적 물량. 그러니까 관세 부과 진짜는 진짜다. 진짜는 진짜예요. 진짜 팔리고 있으니까. 네. 이제 관세 부과 전 선제적 밀어내기. 네. 지금 영향을 준 것 같다. 네.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미래를 어떻게 할 거냐, 넌 어떻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미래는 지금보다 암울할 것이다. 네.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네. 그럼 여기서 지금 갖고 있는 사람 팔아야 되냐라고 말을 하시면 아마 그러면 굳이 답변을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좀 전에 어쨌든 충분히 맥락상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바보가 아니면 맥락상 아실 것 같으니 거기까지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네, 약간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으니 네. 미래는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세상 많은 것은 이제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책을 많이 읽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책 많이 읽고 저희도 책 읽고 많이 읽겠습니까? 과연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 예. 그럼 이제 네.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이 저한테 되게 와닿습니다. 아, 네. 신호와 소음 책 한 권 다 읽어갖고 마지막에 남는 거는 딴 건 다 필요 없고 이거죠. 여름에는 더울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네. 겨울에는 추울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 네. 그 두 가지면 충분하지. 네. 뭐 중간에 봄, 가을에 몇 도일 것인가, 아니면 내일 날씨를 맞추는 것은 바보짓이다라는 것이 네. 그 책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었을 때 가장 크게 와닿는 건 얍삽해야겠구나 이거였는데. 예.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이 봄인가 가을인가 겨울인가. 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겨울에 가깝지. 네. 지금 가을을 갔다가 초가을부터 늦가을까지 돌렸다가 늦가을 가서 다시 또 초가을 돌리고 네. 그거 갖다 지금 벌써 몇 년째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늦가을에서 더 늦가을로 갔다가 초가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함께 지금 다시 또 돌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앞에 저희 지금 그 구인지수를 보여드렸지만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요 전 방송 그러니까 저희 요 저번 주 거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거의 다 소모했습니다. 네. 소모해서 더 이상 쓸 수 있을까? 네.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랄까요? 분석하는 입장,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제 아주 엄청 만나기 어려운 큰 경험의 시기가 왔다고 보고 되게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께 여러분이 공부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발생하는 것을 아마 구경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예측하시는 정도가 서브프라임급인가요? IT 버블 정도 급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버블이라고 하면 실제로 은행은 안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서브프라임과 IT 버블의 차이점은 제가 볼 때는 실생활에 엄청나게 피부로 와닿느냐 안 와닿느냐 차이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IT 버블이 터졌을 때 실생활 사람들이 그렇게 피부로 와닿진 않았거든요. 그냥 주식시장이나 그쪽에서 큰 사건이 터진 거지. 근데 서브프라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로도 상당히 피부로 와닿을 정도였거든요. 서브프라임은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IT 버블 정도까지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IT 버블 때는 저희가 직전에 거의 죽다 살아났거든요. 네. 서브프라임 때 네. 그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 받아봐야 충격이 별로 아프진 않았을 겁니다. 네. 이미 서브프라임 때는 IMF가 지나고 한참 시간이 지났기 여기서 때문에 말하는 IT 버블이 몇 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2001년을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은 서브프라임은 그 이유잖아요. 네. IMF 직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98년, 99년에도 힘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99년, 00년, 01년에 이제 지나가면서 네. 01년, 02년 이제 IT 버블을 맞았는데요. 그때 주가는 한 40%씩 빠졌었죠. 네. 그런데 그때는 별로 충격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이제 IMF를 너무 심하게 맞았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서브프라임 때는 저희가 충격이 좀 컸다고 느꼈습니다. 네. 이유는 이제 IMF 겪은 지 한참 됐기 때문에 했는데. 근데 뭐 말씀하신 거를 얘기를 하면 약간 뭐 반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IT 버블이 말씀하신 것처럼 IMF 이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했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IT 버블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로서 그냥 돈 잔치하다가 이제 버블 터져서 거지. 그냥 일반 분들이 저것 때문에 어쨌든 내 그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까지는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는 근데 서브프라임은 어쨌든 그로 인해서 지금 부동산도 좀 망가지면서 각종 우리나라 여러 가지 좀 안 좋아졌던 일이 있으니까. 근데 얘기하신 게 이번엔 IT 버블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를 묻는 거죠. 경제적인 충격은 IT 버블 정도 거고 일반인들은 서브프라임 못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게 무슨 차이예요? 버블의 양이 문제일 겁니다. 거기가 제가 부채 양이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채 양은 부채 양인데 IT 버블과 서브프라임 중에는 굳이 얘기하면 서브프라임이 더 큰 피부로 와닿는 거잖아요. 그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실생활도 그렇고. 근데 얘기하신 게 경제적으로는 IT 버블이고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면 약간 좀 모순된다고 느끼는데요. 이게 시간이 좀 남았네요 아직요. 큰 차이는 부채 문제에서 한번 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채 문제가 오는 것은 이제 제가 이 방송이 어쩌면 잘하면은 성지가 될 수 있겠네요. 우린 뭐 맨날 성지라고 얘기해. 성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뭐 자신 있게 말씀드려봅니다. IT 버블 때는 저희가 거의 부채가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IMF 때 한번 청산을 했거든요. 부채가 없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되게 몸이 가벼웠었습니다. 지금은 기업들은 역시 몸이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 한번 털었거든요. 그래서 청산할 청산하고 좀비 기업이 좀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서브프라임 때는 저희가 기업도
또 가계도 부채가 많았었습니다. 네. 예, 그래갖고 그 충격을 받았을 때 꽤나 힘들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은 가계는 부채가 많고 기업은 네. 부채가 없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가계는 되게 몸이 무겁고 기업은 네. 몸이 가벼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는 기업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아, 네, IT 네. 업종은 가벼울 것이고 네. 가계는 지금 상황에서 아. 집값 상승률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다 저희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가계 부채로 얘기를 하니까 이해는 일단은 예, 되네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몸이 좀 무겁습니다. 설명한 걸로는 좀 네,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기업은 IT 업을 정도의 충격을 받고 네. 좀 가볍게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아마도 네. 이제 탄력을 받고 하면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들고 네. 가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고가 터진다면은 서프라임 때보다 더 몸이 무겁기 때문에 여하튼 지금 얘기하신 건 아프지 솔직히 않을까 제가 볼 땐 생각합니다.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부동산 투자 사이클에서 예측했던 그게 될 거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뭐 이렇게 중언부언 길게 얘기를 해요. 저희 책 좀 읽어봐 주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예측대로 될 거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뭐 그때의 많은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거의 못 피한다고 봅니다 이제. 네. 어쨌든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깔끔하게 맞습니다. 네. 30분 해갖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들으신 분들이 나머지는 상상력으로 메꾸시던 어떻게 하든 아니면 부동산의 투자 사이클 보시면 거기에 대략적으로 예측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로 어쨌든 하시던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